안녕하십니까.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영양팀장 김혜진입니다. 먼저 가족들이라든지 이제 환자분들이 처음에 당뇨를 진단받게 되면 가장 궁금한 게 오늘부터, 지금부터 어떻게 먹을까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그럼 저희가 그동안 당뇨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잡곡밥에 나물 종류, 그리고 또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거의 이거 풀밭같이 다 나물 종류의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종류를 식사를 하시게 되고,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되도록이면은 짜지 않게 끓이면서 버섯 같은 야채 종류를 많이 넣어서 맛을 내게 됩니다. 그럼 과연 당뇨병 환자들은 당장 진단받은 오늘부터 어떻게 식생활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봅시다. 이것을 목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순당의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단순당이라는 말을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단순당이라는 것은 사탕이라든지 꿀, 청량음료, 요플레, 야구르트, 초콜릿, 케이크 등 같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것의 섭취를 제한하여야 됩니다. 입에 들어가자마자 달게 느껴지는 것이 단순당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설탕 식품이라든지 무가당 음료를 갖다가 전혀 열량이 안 난다, 그렇게 과신해서 드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여서 그린 스위트나 화인 스위트를 사용해서 조리를 하시는 방법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 동물성 지방, 특히 삼겹살이라든지 쇠갈비의 섭취량을 줄이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기름기는 조리 전에 모두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기름인 식용유라든지 참기름,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를 하시고, 조리 방법으로는 전, 부침, 튀김보다는 구이, 찜, 볶음, 조림 등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 크림, 라면, 스낵류, 과자를 갖다가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든 생선의 내장, 젓갈, 알탕 또는 육류의 내장, 곱창이나 간 같은 거겠죠. 그리고 계란 노른자는 되도록 적게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꼭 지키셔야 될 것 중 하나가 염분 섭취량을 평소 식습관의 3분의 1 정도로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식습관보다 3분의 1 줄인다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드실 건데, 이건 습관화를 해 가도록 하시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음과 같이 화면같이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보통 이제 밥에다 국, 그리고 김치 한 가지에다가 육류 종류 드실 때 되도록이면 염분을 약하게 사용하시고요. 점심은 외식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염분량이 아무래도 초과되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 저녁 식사는 되도록이면 담백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식을 하실 때는 염분이 특히 많이 들어있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만둣국에 염분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든지 또는 라면, 이런 것들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것 중, 많은 속설이 있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술의 섭취죠. 근데 술은 부득이한 경우 일회 섭취량을 1-2잔으로 하고 일주일에 1회 이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술을 드실 때는 고열량 안주는 되도록 피하시는데, 흔히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가 독주는 당뇨에 좋고 약주가 오히려 당뇨에 나쁘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과 같이 맥주가 오히려 한 컵의 열량이 브랜디보다 적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은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고, 드시더라도 그 양을 적게 드시고 횟수를 적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주의하셔야 될 것 중 하나가 섬유소를 적절히 섭취한다. 근데 섬유소는 어떤 좋은 점이 있냐 하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갖다가 방지해 주고요. 또 적게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당뇨 환자분들은. 근데 쉽게 배가 부르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고, 또 혈중 지방을 갖다가 많이 쌓이는 것을 갖다가 예방해주고, 또 변비, 대장암을 예방해주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해조류, 김미역, 다시마 같은 것을 적절히 섭취하고, 주스, 녹즙 대신에 생과일, 생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잡곡밥을 섭취하고 현미, 보리밥 같은 잡곡밥을 섭취하면서 국찌개는
건더기를 갖다가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야채 반찬은 몇 끼 2가지 이상 섭취하시고 섬유소의 정제나 또 섬유소의 음료 보다는 우리가 자연적인 식품에 있는 섬유소를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 무엇을 말아야 할지 항상 고민이 되는데 비교적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는 것은 열량이 낮은 우무묵 그리고 곤약, 채소 종류들이고요. 또 맛을 내는 고춧가루, 후춧가루, 카레가루, 식초, 겨자 같은 것이 있다면 주의해야 될 식품은 열량이 높은 꿀, 사탕, 흰설탕, 젤리, 식용유, 시럽, 엿, 조총, 초콜릿 같은 것들이겠죠. 그리고 지방이 높은 햄, 치즈, 과자, 스낵류, 또 중국 음식, 튀김 음식, 청량음료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양을 드시면서 우리가 든든하게 드시는 포인트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식사는 천천히 꼭꼭 오래 씹는다. 그래서 적어도 20번 이상은 씹으셔야 되고요.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을 이용하고 김치는 물김치로 그리고 국은 몇 끼 섭취하시면서 짠 음식은 피하고 우유 과일은 꼭 드시는 것을 생활 습관화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만 또 식사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 외식을 하실 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장 큰 고민이죠. 이럴 때는 아침 식사는 반드시 섭취하고 나가시고요. 외식의 횟수는 되도록 적게 하시고 일일 허용량에 대한 양을 갖다가 잘 아셔서 음식을 선택하시면서 외식 시 부족한 영양소는 다음 끼니에 보충하도록 하시고 되도록 다양한 식품을 선택하고 기름이 많거나 동물성 기름은 피하시면서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서 드시면서 뷔페, 중국 요리, 패스트푸드는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음식을 드실 때는 열량이 적게 나가는 것부터 드셔서 배를 채우시고 열량이 많이 나가는 건 나중에 드시도록 하시고요. 세트 메뉴를 시키시는 것보다는 되도록 필요한 음식만 시키시고 분량별로 주문 시에는 작은 양부터 먼저 주문하시고요. 식사의 속도를 좀 조절하시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리고 술과 후식, 디저트는 생략하시는 게 좋고요. 과식을 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고 과식을 했을 때는 반드시 운동을 하셔서 그 열량을 갖다 활동량을 늘려서 열량 소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되도록 이제 저희가 선택 가능한 외식의 종류를 화면과 같이 제시해 보았는데요. 가장 열량이 적게 나가는 강냉이부터 가장 많이 나가는 종류 중에서 4개 하루 한 끼에 필요한 양을 골라 드시는 게 지혜겠죠. 그래서 하루 필요한 열량의 산출법을 보시면 키나 활동량, 나의 기타 합병증을 고려해서 화면과 같은 방법으로 표준 체중을 구하고 이에 따른 활동량을 곱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필요한 열량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느냐? 이것은 곡류나 전분류는 화면과 같이 하루에 3, 4회 정도, 그리고 채소나 과일은 6, 7회, 고기, 생선, 계란, 콩류는 4, 5회 정도, 그다음 우유, 유제품은 하루에 1, 2회 정도, 유지, 견과, 당류는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해서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식사의 포인트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에게 맞는 식사를 조절하면서 우리가 당뇨를 갖다 어떻게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조절할 수 있을까 알아보면 내게 필요한 양만큼을 규칙적으로 드시면서 음식은 굉장히 좀 싱겁게 드시는 게 좋고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시고 우유나 두유는 하루에 1, 2개 정도는 꼭 섭취하시고 채소는 넉넉히 과일은 적당히 섭취하시면 굉장히 당뇨 조절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양만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루 3끼의 식사와 한 2, 3번의 간식으로 나누어서 식사 섭취를 하시는 것이 굉장한 포인트 중 하나죠. 그래서 저열량 조리 포인트는 적은 기름으로 조리하면서 전자레인지나 오븐을 이용하거나 찜 요리를 하신다거나 정확하게 양을 재서 드시거나 매운맛이나 신맛을 이용하고 다대기를 만들어서 드시거나 이제 테크론 수지 가공한 프라이팬을 써서 기름 사용을 적게 하거나 무엇을 고를지 고민할 땐 정식류로 남길 때는 튀김, 옷 같은 것을 남기고 천천히 드시면서 여행 시에 주문할 땐 항상 나의 열량을 고려해서 주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몹시 궁금해하는 내용을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당뇨 식사는 여러 사람과 함께 드실 수 있느냐 아니면 환자분 혼자만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느냐 질문이 많은데요.
당뇨 식사는 균형 식사이기 때문에 가족과 협력해서 같이 드셔도 상관이 없고 다만 양적 조절만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궁금증으로 교육받은 열량이 배가 고프다. 이것으로는 도저히 활동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좀 더 양을 늘려도 되겠느냐는 질문이 많은데 열량을 늘릴 수 없고 같은 양이라도 배부르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퀴즈를 내보았습니다. 탕수육과 비빔밥 중 어느 것이 열량이 높을까요? 탕수육은 한 그릇에 한 1800칼로리라면 비빔밥은 530칼로리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이해하시겠죠? 그럼 짜장면과 잔치국수 중에서는 어느 것이 열량이 높을까요? 짜장면은 700칼로리라면 잔치국수는 430칼로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저희가 혈당 조절에 유리할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당뇨의 식사요법이라는 것은 조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보통 식사하는 음식을 자연스럽게 드시면서 양적 조절을 하신다 그러면 무난히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생활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